형님들, 저 진짜 오늘은 코스피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다른 거 들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코스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진짜 중요한 얘기라서 끝까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할 게 뭐냐면요. 바로 S&P 500이거든요. 이란 전쟁에 코스피가 마이너스 12% 터지고 서킷 브레이커 발동되고 난리도 아닌 와중에 미국 S&P 500은 고점 대비 한 6, 7% 정도 빠졌어요. 같은 사건인데 코스피랑 비교가 안 되게 덜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월가 전문가들이 S&P 500 연말 목표치를 7,555로 제시했거든요. 현재 지수가 6,600선이니까요. 거기서 연말까지 약 14%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지금 사도 되나?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우리 형님 누님들 보유하신 종목들 최소 2%씩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할게요. 믿거나 말거나 어차피 돈 한 푼 드는 일 아니니까 선한 영향력 끼친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진짜 좋은 일 생기도록 기원할게요. 먼저 지금 S&P 500이 어디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보고 가야겠죠. 역대 최고가가 올해 1월 28일이에요. 그때 찍은 게 7,800이거든요. 처음으로 7,000을 돌파했던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근데 지금은 6,600선대로 내려와 있어요. 고점 대비 약 6, 7% 빠진 거더라고요. 왜 빠졌냐면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란 전쟁이고요. 두 번째가 사실 이게 더 무서운 건데 미국 고용 쇼크예요. 2월 미국 비농업 취업자 수가 얼마나 나왔냐면요. 92,000명이 줄었어요. 줄었다고요? 시장 예상치가 5만 명 증가였는데 반대로 92,000명이 감소했으니까요. 충격이 엄청났죠. 여기다가 유가가 이란 전쟁으로 배럴당 119달러까지 치솟으면서요. 시장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최악의 시나리오잖아요. 연준이 경기 살리려고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물가가 올라서 내릴 수가 없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고 발언하고 유가도 배럴당 80달러대로 빠르게 내려오면서요. 시장이 다시 안정화 국면에 들어갔어요. S&P 500도 6,795까지 반등했고요. 이 상황에서 월가는 뭐라고 하냐? 지금부터가 본론이에요. 블룸버그가 집계한 월가 주요 투자은행들의 S&P 500 연말 목표치 컨센서스가요. 평균 7,555예요. 가장 낙관적인 오펜하이머가 8,100을 제시했고요. 도이체방크하고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8,000, 모건 스탠리는 7,800, JP모건은 7,500, 그리고 가장 신중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7,100이에요. 지금 6,600 대비로 계산하면요. 연말까지 약 14% 업사이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낙관적인 거냐? 근거가 뭔지 한번 봐야겠죠? 자, 정리해 볼게요. 월가가 S&P 500을 낙관적으로 보는 근거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기업 실적이 진짜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S&P 500 기업들의 올해 EPS,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306달러거든요. 작년 추정치가 272달러였는데 그게 올해 306달러로 약 12.5% 증가하는 거예요. 골드만삭스도 올해 매출 성장 7%의 영업이익률도 소폭 개선될 거라고 봤고요.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더 많이 버는 속도가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 AI 투자가 올해 2조 달러를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거의 3천조 원이에요. 가트너가 전망한 숫자거든요. S&P 500에서 AI 관련 빅테크 비중이 전체 지수의 25%고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이 기업들 매출이 올해만 20% 성장할 거라고 월가 전략가들이 보고 있어요. AI가 계속 성장하는 한 S&P 500의 성장 엔진은 꺼지지 않는다는 논리예요. 세 번째, 트럼프가 주가를 올려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2026년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민심 잡으려면 주가가 올라야 해요. 이란 전쟁이 조기 종전되면서 유가가 안정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명분이 다시 생기는 구조고요. 트럼프가 연준에 금리 인하 압박을 가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잖아요. 근데요, 형님들, 여기까지 들으면 그럼 그냥 사면 되겠네 하실 수 있는데요. 내 소중한 돈 얘기를 하는 거니까 리스크도 정확하게 보고 가야죠. 첫 번째 리스크,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오늘 3월 11일에 미국 2월 CPI가 발표되거든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 치솟았던 이란 전쟁 충격이 물가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요.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리고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다시 확산되면서 S&P 500이 추가 하락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리스크, 이란 전쟁 장기화예요. 트럼프가 종전 수순이라고 했지만요. 이란 차기 최고 지도자가 강경파인 모즈타바로 선출됐거든요. 협상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장기화되면 유가가 다시 올라가고 글로벌 공급망이 계속 흔들리는 구조잖아요. 세 번째 리스크, 환율이에요.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S&P 500 ETF에 투자하면요. 원달러 환율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환율이 1,469원인데요. 이게 더 내려가면 달러 자산 수익률이 그만큼 깎이는 거예요.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면 플러스 알파가 붙는 구조고요. 자, 그러면 결론 드릴게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요. 지금 타이밍은 솔직히 쉽지 않아요. CPI 발표, 이란 전쟁 추이, FOMC 금리 결정, 이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계속 지수를 흔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6개월에서 1년 이상 보는 관점이라면요. 얘기가 달라져요. S&P 500은요. 지금까지 어떤 위기에서도 다 회복했어요. 9.11 테러,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폭락. 그때마다 다들 이번엔 진짜 끝이다 했는데 다 회복하고 신고가 쳤거든요. 1957년부터 지금까지 연간 평균 수익률이 약 10.3%예요. 데이터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정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전략은요. 중장기적으로는 꽤 유효한 접근이거든요. 국내 ETF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TIG와 미국 S&P 500이 있고요. 미국 직투하시는 분들은 VO나 IVV 같은 상품들이 있어요. 수수료 저렴하고 장기 투자하기 좋은 구조거든요. 다만 몇 가지만 챙기셨으면 해요. 오늘 CPI 발표 결과 확인하고 움직이시고요. 한 번에 다 넣지 마시고 분할로 나눠서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이하로 안정되는 게 확인되면 그때가 더 좋은 진입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S&P 500 연말 목표 7,555, 지금 6,600에서 약 14% 오를 여지가 있다고 월가는 보고 있어요. 근거도 있고요. 다만 단기 리스크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내 소중한 돈인 만큼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전략으로 접근하시길 권해드려요. 오늘 얘기가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유용한 얘기 가져올게요. 안녕.